자, 오늘은 톤 연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톤 연습은 선 연습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건데,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선부터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연한 선을 단계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하는 학원마다도 다르고 지도하는 선생님마다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사절지 종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맨 왼쪽에 3칸 정도의 칸을 그립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손으로 그렸지만 자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가로는 10cm, 그 다음에 칸 하나당 길이는 4c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정도에는 2칸 정도를 더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칸이 되겠죠. 자, 똑같이 4cm. 이 4cm를 한 이유는 맨 오른쪽에 그릴 칸이 9칸이 들어갈 거예요. 3칸에서 2칸이 추가돼서 5칸, 5칸에서 4칸이 추가되어 가지고 9칸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칸이라 치고, 사절지에 총 길이가 40cm가 안 돼요. 그래서 9칸으로 하면은 4cm로 해야 34, 9, 36cm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꽉 차게 됩니다. 근데 이 스케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자, 이 중간 정도가 톤의 중간 정도인데, 이게 이 칸 옆쪽에 5칸짜리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9칸짜리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 서로 톤을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가장 밝은 톤, 여기는 중간 톤, 여기는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5칸짜리에도 가장 진한 톤인 곳이 같은 톤의 정도가 되겠죠. 자, 중간 정도의 톤이 같은 정도의 톤이 되겠고, 가장 밝은 톤이 같은 정도의 톤이 되겠고, 그리고 이 가장 진한 톤과 중간 정도의 톤의 사이 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톤과 중간 톤 사이 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9칸짜리에는 가장 진한 톤이 가장 아래쪽에 같은 톤이 되겠죠. 중간 정도의 톤이 같은 톤이 되겠고, 또 가장 밝은 톤이 같은 톤이 되겠고, 이 사이에 한 번씩 들어갔던 톤들이 9칸짜리에는 2번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필을 사용해서 톤의 단계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으로 연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필의 종류가 다양한데, 자, 저희는 뭐 더 진한 것들은 6B도 있고 8B도 있고 많겠지만, 일단 4B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밝음으로 갈수록 연필의 종류를 바꿔도 됩니다. 2B 정도로 가다가 뭐 B나 H 정도로도 가도 돼요. 예전에는 4B 연필 하나 가지고 힘 조절을 하면서 중간 톤까지도 가고 밝음까지도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현재는 굳이 그렇게 미세한 힘 조절까지 연습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필을 밝은 부분에서는 바꿔가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서는 4B, 점점점 밝음으로 갈수록 연필을 2B나 B, H 정도로 바꿔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4B 연필을 가지고 연필의 각도 조절과 가늘기 조절을 해서 힘 조절도 미세하게 해서 모든 톤의 단계를 다 연습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미세하게 힘 조절을 할 수 있고, 더 가는 부분을 각도를 찾아가면서 연습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전에서 소묘를 할 때 굳이 연필 한 자루만 들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됩니다. 일단 선을 칠할 때는 우리가 선 연습을 할 때처럼 리듬감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부터 채워가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됩니다. 선의 방향이 있죠. 선의 방향. 앞으로의 물체를 그릴 때도 선의 방향은 중요한데요. 선 방향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 방향. 자, 이거는 그냥 네모일 뿐이지만 세로보다 가로가 더 넓죠. 그러면 가로선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가로선. 그리고 나중에 가로선만 쓰면은
속도감 있는 이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로선도 써주면 되고 뭐 대각선도 써주면 되고 한데 가로선과 세로선만 써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어두운 부분부터 진행하고 밝음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쌓아서 어두움까지 끌어내는 이게 중첩이죠. 중첩을 시켜서 어두운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찍어서 연필이 낼 수 있는 걸 힘줘서 한 방에 이렇게 새까만색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쌓아서 중첩을 시켜서 어두움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습을 할 겁니다. 이유는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나중에 사물을 그릴 때 찍어서 그려줘야 될 부분들의 사물들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찍어서 그리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굳이 연습이 필요 없고 무조건 최대한 힘을 많이 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넓은 면적을 그릴 때는 찍어서 모든 부분을 하게 되면 약간의 힘 조절 때문에도 얼룩덜룩하게 되고 편편한 느낌이 잘 안 들게 되죠. 한 톤 한 톤 쌓아서 중첩을 해서 전체 면이 어둡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형태는 자를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설명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리듬감을 타면서, 이건 중간 정도의 길이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면 되겠죠. 자, 리듬감을 타면서 어두운 부분을 그어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어두운 부분의 톤의 정도는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선까지 올라가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연한 선으로 해서 너무 많은 과정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뭐 몇 번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너무 연한 색깔부터 해서 조금 힘을 더 줘서 한 번 더 쌓고, 조금 힘을 줘서 한 번 더 쌓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잘 안 쌓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종이의 입자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세한 사포처럼. 그리고 연필이 이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연하게 하면 가는 선을 구사하게 되면 이 안쪽에 흑연들이 다 들어가게 돼서 종이의 표면이 반질반질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위에 진하게 얹고 싶어도 선이 미끄러져서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넓은 면, 너무 가는 선이 아니라 넓은 선을 사용해서 쉽게 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주고 쉽게 쌓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보면은 칸이 이렇게 있으면은 칸 안에서 선이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톤과 이 부분의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습을 할 때 바깥에 튀어나간 건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좀 널찍널찍하게 해서 형태가 너무, 이 칸의 형태가 너무 안 보일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지우개로 이 형태를 살려주고 다시 또 쌓아주면 되는 겁니다. 뭐 요령이랄 게 별로 없죠. 직선 중요하고요. 한번 내려갔다가 빈 구간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면 되고, 여전히 힘은 많이 줘야 되고, 연필의 양 끝을 들어주는 연습도 이때 또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죠. 한 방향으로 계속 쌓으면 일정 구간 쌓이다가 잘 안 쌓여요.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로로 된 형태가 기반이기 때문에 가로선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형태가 잘 안 보여질 것 같다 그러면은 지우개로 형태를 반듯하게 따듬어 주고 다시 쌓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필이 진하게 낼 수 있는 선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가끔씩 방향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세로선도 종이를 틀어서 해도 되지만 이 칸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선을 이렇게 칠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이 세로선을 할 때도 여기 중간 톤 부분에 이렇게 침범을 해도 괜찮아요. 지우면 되니까. 어두운 부분부터 칠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톤은 되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양감을 형성해주는 연습을 할 때 어떤 사물은 물체색이 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은 물체색이 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물은 빛이 강렬하게 와서 밝음 중간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물은 빛이 강하게 오지 않아서 밝음 중간 어둠의 대비가 크지 않을 수도 있죠. 사물이 가까이 있느냐 화면에서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도
양감을 형성할 때 그 톤의 차이가 가장 진한 선과 가장 밝은 선까지 다 안 쓰고 조금 진한 선, 조금 중간 선, 조금 밝은 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때도 있죠. 그렇게 될 때 밝음과 중간 톤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두운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어둡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중간 톤의 진하기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톤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 따라서 중간 톤 진하기 정도가 결정이 된다. 자, 이거 대충 하면은 형태는 올곧게 되어 있는데 대충 하면 선이 이렇게 휘면은 이게 선 따라 시선이 흘러가기 때문에 형태가 정확하게 사각형이더라도 내용물이 휘어져 보일 수 있어요. 자, 어두운 부분을 먼저 그리고 중간 톤 부분을 그리고 밝은 부분을 비워뒀는데 밝은 부분도 완전히 백색인 하얀색은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림을 연습을 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하나의 어떤 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밝은 부분에서는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연한 선을 낼 겁니다. 저는 그냥 사비로 하고 있는데 연필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선 연습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선 연습도 진한 선 연습보다 밝은 선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힘을 빼고 가볍게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어려워요. 진한 선은 또 쌓고 조금 더 쌓고 덜 들어갔나 그러면 또 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어둠 이렇게 칠했는데 톤이 단계가 잘 나눠졌나? 그런데 어두운 부분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더 진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경계선은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좀 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톤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톤이 더 진해지면은 중간 톤도 좀 더 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진하기 정도가 있는데 이 가장 진한 게 10이라고 하면 이 중간 정도가 5 정도가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가 1 정도가 되는 게 좋겠고,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이 더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얘가 10이라는 기준을 가졌을 때 얘는 3, 4 이렇게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이 어두운 부분의 진하기 정도에 따라서 중간 톤의 진하기 정도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가로선을 많이 쓰죠. 가로선만 해도 돼요. 진하기 정도를 보는 거니까.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채워지는 바람에 연필이 금방 달래요. 그래서 연필은 이렇게 길게 깎는 거 알죠? 이것도 요거 많이 칠하지도 않았는데 연필 금방 달았죠. 그래서 칼로 연필심을 좀 길게 깎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리듬감 있게 하나 둘 하나, 연필 짧아서 좀 속도가 좀 빠르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톤을 볼 때는 멀리서 보는 게 중요하고 가끔씩 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눈을 뜨고 거진 감다시피 하고 실눈을 뜨고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안 보이고 어림풋하게 보여지는데 세밀하게 보여진다기보다 얘가 가진 어떤 톤의 정도로만 느껴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도 보고 눈을 거진 감듯이 실눈을 뜨고도 보고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는 것보다 확인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의 톤이 적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죠. 사실 이 어두운 부분은 더 진하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이 종이의 흰색 부분이 조금씩 비춰져요. 급하게 한 방에 꾹 눌러서 종이의 결을 상하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한 톤 한 톤 힘을 조금씩 더 줘가면서 중첩에서 어두운 부분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은 많이 쌓여지면 종이가 빛을 반사하게 돼서 반질반질하게 보여가지고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위해서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태 정리를 또 하고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외곽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두운 부분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5단계의 톤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부분의 톤과 중간 톤과 밝은 톤이 있고 사이 톤들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어두운 부분을 얘랑 똑같이 하고 중간 톤 부분을 얘랑 똑같이 하고 밝은 부분을 얘랑 똑같이 하고 해놓고 얘와 얘 사이의 부분의 톤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고 그 다음 부분 톤을 칠하고 그 다음 부분을 칠하고 그러면서 또 칠하고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도 돼요. 오히려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이 5단계의 연습은
완성형이라기보다 이 9단계의 연습을 하기 위한 연습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 9단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톤이 점진적으로 진해지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어두운 부분부터 완성 이렇다기보다 한 7, 80%의 톤이 들어갔다면은 얘도 조금씩 들어가지고 얘도 들어가지고 톤 단계는 낮지만 더 올라가자니 어두운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다시 더 진하게 해서 톤 단계를 한 단계 올려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어두운 부분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톤의 정도를 보고 1, 3, 5를 먼저 칠하고 사이 톤들을 이렇게 칠해가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 9단계 톤에서는 어두운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밝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연습을 꼭 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 톤의 단계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칸을 분명히 그어놨는데 이 칸이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돼서 칸이 모호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칸의 경계 지점은 이 안쪽의 톤보다 살짝만 더 진하게 가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진하면은 이 형태선 때문에 너무 구분이 되어 보일 것 같고, 그거는 뭐 또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칸의 구분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라서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는 어차피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터프하게 속도감도 있고, 여기에서 선이 좀 지저분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어차피 까매질 거니까. 자, 진행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위에 칸으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어두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밝은 부분으로 진행을 할 때 저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밀도가 비슷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밀도가 뭐냐면은 단단한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 어두운 부분에서는 연필선을 많이 쌓아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단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중간 톤 이상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둠을 칠할 때 기울기와 선의 굵기로 가면은 얘는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밑에 이런 오돌도돌한 종이 결의 흰 부분이 다 내비쳐가지고 거슬거슬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이 정도 단단하다면은 어떤 밝은 부분의 영역에서는 연필을 좀 가늘게 깎아가지고 가는 선으로 그려주면은 색은 톤의 정도는 연하지만 더 단단한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연필을 바꿔도 돼요. 연필을 조금 깎아 봤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눕혀진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의 톤을 칠했을 때 톤은 이 정도인데 입자의 굵기가 굵은 것보다 가는 선을 구사해서 여러 번 쌓아 준다거나 아니면 가는 선으로 촘촘하게 그려준다거나 했을 때 종이 질감이 달라져요. 톤 정도를 보니까 얘가 좀 연하죠. 좀 더 가는 부분을 찾아서 또 가늘게 2번 정도 쌓았는데 그래도 위에 톤보다 살짝 연한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쌓아주고,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입자가 되게 거칠지 않고 얘는 되게 거칠게 돼 있죠. 근데 톤으로 따지면은 비슷한 톤이에요. 얘는 단단한 느낌이 들고 얘는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어요. 진하기는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밝음으로 넘어갈 때 밝은 부분에서는 좀 더 가는 선으로 단단한 느낌의 그림을 그려주자라는 거죠. 경계선이 모호해졌죠. 이런 경계선들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대충 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릴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래요. 시범이니까 2단계 어두운 부분의 단계를 칠하고 그 다음 단계를 칠하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칠하고 그 다음 단계를 칠하려는데 톤이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얘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부분부터 좀 더 진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쭉 연결을 하면 되겠죠. 9칸짜리에서는 마지막 10칸이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어떤 순백색의 어떤 0이라고 치면은 얘가 10%, 100%, 톤 정도가 90%, 80%, 70%, 60%, 50%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어떤 학생들 하다 보면은 톤의 차이를 너무 근소하게 줘서 100%, 95%, 90%, 85%, 80% 하다가 칸이 별로 안 남았는데 여기가 다 진하네 그래서 갑자기 60%, 40%, 20%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톤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열심히 그린다기보다 하면서 종이를 멀리 두고 보기도 하고 바닥에 두고 일어서서 보기도 하고
톤이 변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관찰하면서 그리는 게 중요해요. 뭐 세로선도 그려줘도 되고 대각선을 그려줘도 되는데 여러 방향의 선을 그릴수록 이 주변에 삐죽삐죽 튀어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목적이 톤의 단계를 인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방향으로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세로선은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체 운동 방향이니까. 이게 네모가 가로로 넓은 사각형인데 가로와 세로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물체 운동 방향이란 이건 선 연습하고 별개의 얘기인데 나중에 육면체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선의 운동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미치를 할 때 톤을 만들어 줄 때 이런 방향, 이런 방향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러면 대각선 방향을 슬쩍 이렇게 들어가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물체 운동 방향대로 칠해 주는 게 사물이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쉽게 느끼게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톤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어두운 부분부터 밝음으로 칠해 들어갈 것,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좀 터프하고 힘도 주고 넓고 진하게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고 밝은 부분에서는 좀 가는 선으로 연하게 섬세하게 부드럽게 촘촘하게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찍어서 들어가지 말고 쌓아서 들어가고 이 경계선들이 조금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이 면에서 이 경계선만 살짝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리듬감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멀리서 자주 보는 거, 그 정도만 인지하고 톤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에서 밝음으로 진행한다. 균일하게 톤이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톤 연습을 하면 돼요.